안녕하십니까, 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입니다. 이섭님, 네. 솔직히 산을 좋아하시나요,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더 좋아합니다. 그럼 산을 오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신가요? 해마다요. 네. 네, 작심삼일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비롯해서 산에 대해서 아주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줄 전문가를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구산악연합회의 유재택 회장님을 모시고 백두대간 우리나라 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해서 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배운 지리책과 실제 산의 모습이 다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지리학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우리가 배운 산맥이 우리 고유의 전통 지리학과는 많이 다른 새로운 지리학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지리학과 우리가 배운 지리학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리책에서 흔히 배우기를 우리나라 지도에는 남북 방향 산맥, 마천령 산맥과 낭림 산맥과 우리 태백산맥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태백산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 태백산맥이란 게 과연 우리 역사 속에서도 태백산맥이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 방향 산맥 외에 우리가 야오뚱 방향 산맥으로 저규령 산맥, 멸악 산맥, 은진 산맥 옛날 지리 배우던 시절이 아마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 방향 산맥으로 차령산맥, 노령산맥, 소백산맥 이렇게 여러 가지 산맥을 배웠는데 이 산맥이 과연 우리나라 지도와 같이 우리나라 지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이 서울을 지나가는 산맥이 광주산맥인데 금강산에서 시작해서 북한산으로 그리고 관악산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금강산에서 북한산으로 오는 과정에 북한강을 건넙니다. 또 북한산에서 관악산으로 건너가는 과정에는 한강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는 산맥이라면 높은 산들이 연이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산맥이라고 배웠는데 한강이 산맥이라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소백산맥을 볼까요? 태백산맥에서 시작해서 소백산을 거쳐서 주풍령을 지나고 지리산을 거쳐서 광양 백운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지리산과 백운산 사이에는 섬진강이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섬진강도 산맥이라고 배워온 겁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산맥 지도가 우리나라 지리와 실제 산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 이것을 좀 바로잡는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 고유의 지리학이 있었습니다. 백두대간, 여러분 백두대간 많이 아시죠? 근데 백두대간이 뭐냐 물으면 정확하게 그걸 표현해내는 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백두대간이 뭐냐? 내가 대관령 꼭대기에 서서 백두산을 바라보고 양팔을 벌렸을 때 오른손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동해로 흘러갑니다. 왼손 손바닥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서해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동해로 가는 빗방울과 서해로 가는 빗방울을 가르는 고개, 분수령입니다. 이 동해로 가는 물과 서해로 가는 물을 가르는 그 분수령을 점으로 연결하면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한 줄기로 연결이 됩니다. 중간에 잘리거나 물이 지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를 가장 크게 동해물과 서해물을 가르는 큰 분수령의 연결점이라 해서 이 큰 줄기라고 백두대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지도에는 백두대간과 장백정간 그리고 13정맥이 있습니다. 이 13정맥은 강의 유역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맥의 이쪽에 떨어지느냐 저쪽에 떨어지느냐 빗방울의 위치에 따라서
강줄기가 달라지는 그 분수령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산맥이라고 배우면 어떻냐라는 분도 있겠지만 이 지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생활이 주민들의 생활이 쌓이고 쌓여서 오래 묵으면 이게 문화가 되고요. 그 문화는 산을 넘어서와 산을 안 넘는 지역이 서로 다릅니다. 우선 사투리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음식이 달라집니다. 생산물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풍습, 제사상에 올라오는 음식, 아이들의 놀이까지 달라집니다. 이 우리가 배운 산맥 지도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문화와 풍습과 아무 관계없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도일 뿐입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는 지리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산경표라는 것입니다. 산경표라는 게 어느 지역의 산과 물줄기를 나타내고 그 지역의 특징과 어떤 여러 가지 지역의 특산물이나 그런 지형지세를 표현한 그 책을 산경표라고 합니다. 그 산경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로 나타낸 게 산경도지요. 그래서 한반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백두대간을 그리고 그 다음에 13정맥을 그리고 그 다음에 13정맥에서 갈라지는 작은 지맥들을 그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술 그릴 때의 그 기본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그릴 때 큰 줄기를 그리고 굵은 줄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가지를 그리듯이 조선의 지도를 그린다면 백두대간을 그리고 13정맥을 그려야 그 다음에 모든 산줄기와 물줄기가 올바르게 자리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대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의 그 생활과 밀접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대간을 기준으로 모든 말과 음식과 풍습과 그리고 문화가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은 이 백두대간과 13정맥에 따라서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회장님.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산을 네. 오르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 백두대간이라는 말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 이외에 또 일반 시청자분들은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회장님께서 백두대간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계기? 있으신가요? 네, 제가 94년도에 아, 네, 네. 지금 한 28년 됐네요. 네, 네. 그때 이제 백두대간 종주하는 행사를 아. 제가 기획에 좀 참여하고 아. 그걸 같이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지리산에서부터 네. 산을 타가지고 진부령까지 올라가는 66일간의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66일 동안 등산만 하는 예. 아, 힘들겠다. 그래서 네, 네. 요즘은 백두대간 행사를 주로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네. 뭐 1구간, 2구간 네. 그러니까 1박 무박으로 가서 예, 예. 1박 2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당시에는 그냥 산에서 계속 하는 행사를 많이 했어요. 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예, 텐트 치고 자고 와. 또 중간중간 길을 만나면 거기서 네. 이제 보급을 하고 별 행사가 다 있네요. 예. 그 당시에 우리 산악인들한테는 네. 로망이 있다면 네. 히말라야 8,000m 이상을 한번 올라가는 것. 네. 또 하나는 백두대간 종주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 그 소망. 로망입니다. 산악인들의 로망입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네, 네, 네. 제가 이게 실제로 우리가 배운 그 교과서에서 배운 그 지리와 네. 실제 우리나라의 산 모양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아, 그때 그래서 이제 느끼셨군요. 예, 국립지리원에 있는 네. 은퇴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물어보다 보니까 네. 아 조선시대 지리가 우리 산에 맞다. 아, 이 크게 왜곡돼 있다. 네. 우리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네. 조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부터 백두대간에 빠지셨군요. 네. 네. 저희는 오늘 또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도 네. 또 들어야 되겠지만 일반 네. 눈높이에서 시민 눈높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제가 주말 보면 네.
도봉산역이라든가 어쨌든 뭔가 네. 이게 등산복 차림에 그런 분들을 네. 많이 제가 뵙곤 하는데 많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산을 많이 오르지는 못하지만 네. 도대체 우리나라 산악 인구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등산을 좋아하는 분의 인구가 예.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 등산의 네네. 기준이라는 게 산악인의 아. 기준이라는 것이 그게 또 다르 1년에 2번 이상 등산을 하면 산악인으로 보거든요. 아, 1년에 2번이요? 두 예. 번. 그럼 조건이 1년에 좀- 2번만 가면 산악인이다. 아, 그래요? 조건이 그럼 완화가 좀 있네요. 좀. 등산 인구로 잡으면 아, 네. 약 한 1,800만 명 정도 됩니다. 많네요. 예. 그리고 네, 많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네네. 해외로 못 나가고 젊은이들이 네네. 네. 요새는 20대, 30대도 산에 가면 많이 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경비가 좀덜 들고 어찌 보면 다른 그렇죠. 스포츠에 비해서. 다른 데 또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이 정말 복받은 아, 네. 나라라는 게 그 외국은 산을 가려면 네. 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좀 네. 두세 시간 걸려. 우리는 시내버스와 아. 전철 타고 30분 내지 1시간이면 예. 정말 좋은 산을 갈 수 있거든요. 어, 네. 서울 근교만 해도 7개, 8개 진짜 명산이 있습니다. 네, 네. 진짜 이 축복받은 나라. 복받은 나라죠. 예. 아,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원도 원주에 네, 살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원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치악산. 악산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가 맞는지 잘못된 건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 가운데 악자가 들어가는 산들이 음. 악소리를 날 정도로 힘든 산이다라는 말을 제가 아,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그 전례처럼 내려오는 말이. 네. 악산은 네. 대체로 보면 악산 또는 네. 골산, 네. 아, 네. 바위가 드러나는 험한 산을 이제 악산이라고 대부분 이름을 붙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전국에 뭐 오악, 네. 칠악, 뭐 네. 경기 칠악 이러기도 하고요. 네. 근데 치악산은 어느 쪽에서 가도 상당히 높고 험합니다. 네, 험하구나.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 연봉이 1,000m 네. 넘는 연봉이 6개가 네. 다 그렇게 쉬운 코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치악산이라고. 몇 번이나 치악산은 오르셨나요? 한 회장님? 5번 이상은 간 오. 것 같은데요. 이야. 그 치악산을 보통 치가 떨리고 악소리 나는 산이라 네. 그래서 치악산이라고 그럼 하는데 그 말이 맞네. 사실은 네. 뻥치자를 써서 네. 아. 뻥이 은혜 갚은 그 전설의 상업사. 유래가 네. 네. 그 치악산에 이제 상원사라는 상원사, 곳에 네, 절이 네, 네. 있는데 상원사에서 네, 거기 맞아요. 스님이 어느 날 이제 어디 갔다 오다가 네. 구렁이가 큰 구렁이가 그 꿩의 새끼를 잡아먹는 아이고. 걸 보고 네. 그거를 그 뱀을 죽여서 네, 꿩을 구해줍니다. 아. 근데 꿩이 뱀이 네. 부부였거든요. 어. 암놈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밤에 스님이 자는데 뱀이 스님을 꽁꽁 감은 거죠. 칭칭 감아서 네. 내 남편을 죽였으니 내가 널 잡아먹겠다 하는데 복수한다는 거구나. 네. 저 종소리가 울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밤 12시에 종소리가 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뱀이 사라졌는데 네. 네. 다음날 스님이 나가보니까 아, 무슨 말- 꿩이 네, 알겠다. 머리를 종에 부딪혀서 죽은 네. 거예요.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 어디서 들은 거 들으셨죠?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 종이 지금도 네. 상원사 앞에 네, 맞습니다. 작은 종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산을 얘기하면서 그런 좀 이 뒷이야기라고 그러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친근함을 가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증이 산을 많이 안 타는 입장에서 이해하시죠? 네. 예. 좀 만약에 낚시를 좋아한다는 쪽에서 여쭤보면 저는 지금도 조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존중은 하면서도 네. 보통 산악인들이 국내산도 많이 다니시지만 네. 히말라야라든가 에베레스트 도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사고 소식을 꼭 접할 때가 있어요. 아. 그것도 좀 유명한 분이 네. 진짜 평생을 그렇게 산을 타신 분들이 그러면 아쉬움은 저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수련을 쌓고 도전하신 분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할 때 굳이 왜 저기를 가야 될까? 저 험난한 그 특히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산을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의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산을 왜 제가 자세히 설명하긴 좀 그렇지만 네네네. 네. 그 사람의 도전의 아. 욕이란 게 있고요. 네네. 성취감이란 게 있습니다. 아, 네. 절벽에 매달려 있을 때는 야 평지가 그렇게 좋은 줄 모르거든요. 아, 네. 그러나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네네. 절벽에 매달려서 음. 잠도 자고 네. 밥도 먹고 그런다면 평지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거든요. 도리어 살아있다는 소중함을 느낌. 깨닫는다 그렇죠. 이 말인가? 내가 성취도 하면서 살아있다는 네네네. 느낌. 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다 금방 내려올 걸 뭐하러 땀 그렇죠.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느냐. 맞아. 내려올 걸 왜 그런데 올라가느냐?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느끼고 더 많은 걸 보거든요. 아, 절벽도 암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숨이 하나뿐인데 목숨이 몇 개씩 되는 것처럼 왜 저러느냐 하는데 그렇죠. 네. 사실 그 사람들이 보는 것, 느끼는 네, 것 네, 네. 훨씬 큽니다. 성취감 같은 예, 거, 예. 도전에 대한 승리 같은 것들이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그렇게 살아있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들을 한다. 네. 그래서 아마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등산을 많이 하시나 좀 보네요. 듣다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네. 사고를 저희는 뉴스로 접하다 네, 보니까 맞아요. 네. 좀 아쉬움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네. 그 우리가 그 흔히 사고를 이제 네네. 항공기 사고와 아, 자동차 사고와 네. 네네. 보행 사고를 이제 비교한다면 우리가 북한산을 가다가 사고 나는 거는 네. 보행 사고입니다. 네. 그런데 히말라야 가서 사고 나는 거는 항공기 사고입니다. 네. 근데 보행 사고가 보행 사고가 많습니까? 항공 사고가 많습니까? 보행사가 보행 훨씬 사고가 더 많죠. 많죠? 네. 보행 사고는 엄청나게 많은데도 이것은 뉴스에 안 나옵니다. 아, 그러나 이제 항공기 사고는 났다 하면 거의 다 죽음이잖아요. 대서특필 그쵸. 되고 네. 그러니까 산악 사고가 네. 큰 히말라야나 이런 데서 산악 사고 나는 거는 거의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 뉴스에 나오는 것일 뿐 네. 사고율은 훨씬 적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맞네요. 또 네. 아주 적절한 비유를 전문가님답게 어, 쉽게. 네. 전문가는 원래 쉽게 설명하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이해가 쏙 왔어요. 네, 그 회장님이 강의하신 내용에 보면 이 백두대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냥 눈에 봤을 때 큰 산들, 음. 굵직굵직한 산들을 백두대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어떤 일반인들이 기준으로 이해할 보면 때? 될까요? 그 높다고 다 백두대간은 아니고요. 네. 네. 예를 들면 백두산 아래쪽에 네. 북한에는 2,000m 넘는 산이 많습니다. 네, 네. 네. 예를 들면 북수백산, 문봉 네. 다 2,500m가 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북수백산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어디에 비가 내려도 다 압록강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대간이나 정맥에 들어가질 않죠. 아. 대간이란 것은 한반도의 동해로 가는 빗방울과 서해로 가는 빗방울을 가르는 것이 네, 네, 네. 제일 큰 줄기입니다. 네. 낮아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높은 건 봉, 낮은 건 령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네. 뭐 재, 네. 티, 치 이러는데 우리가 축풍령 다 아시죠? 네, 한계령 네. 축- 대한민국 네, 네. 국민이라면 축풍령 알죠. 다 아실 네. 겁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234m예요. 어. 234m인데도 축풍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네, 네. 거기는 지방과 지방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산을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경계가 지방이 그렇죠. 경계가 경계 영남 성이 지방과 되는. 기호 지방이 네. 되는 거고 네. 문경세제 다 아시잖아요. 네, 네. 심지어 저 네. 진도 아리랑에도 문경세제는 몇 구배냐 구부야 구부구부 눈물이 난다 이런 네, 네, 문경세제가 진도에서도 노래에 들어갑니다. 네. 네, 네. 그 이유는 거기 642m밖에 안 되는데 영남의 선비가 한양의 과거보러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데가 축풍령 아니면 문경세제. 네. 한양에서 네. 장사하러 뭐 대구나 부산을 간다 하면 반드시 거기를 넘어야 됩니다. 근데 문경이나 이름 자체가 네. 좀 특이합니다. 덜을문 경사경. 네, 네. 경사설은 소식을 듣는 곳이에요. 아, 그 과거. 고개 때문에 생긴 겁니다. 네. 김진사 댁 아들이 한양에 가서 과거를 봤는데 이번에 급제했더라. 네. 이 소문이 들려오는 경사설은 소문이 들려오는 좋은 곳. 그다음에 뭐 이번에 어느 마을에 누구 장사치가 뭘 떼갖고 어물을 떼갖고 갔는데 대박 났대더라. 이 경사설은 소식을 듣는 곳이라 이름 자체가 문경입니다. 소문경이군요. 예. 소식 듣는 곳이입니다. 제목이. 이런 얘기 야, 너무 재밌어요. 우리 회장님이 확실히 산에 대해서 얘기할 땐 네.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혈기가 아주 밝아지셔서 서울에도 좋습니다. 있죠. 네네. 서울은 어딘가요? 미아리고개 넘으면 네. 길한 소리를 듣는 곳 길음동이 있습니다. 기름역 네. 압니다. 미아리고개 넘어서 네네. 길음동, 기름동. 네네. 길한 소리가 들리는 네. 곳. 똑같습니다. 아, 문경과 기름. 똑같은 제가 그 4호선 코스를 타고 네. 다니거든요. 그래서 예, 기름역을- 지명 자체가 그런 좋은 고개 너머에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고개라는 것이 이쪽과 이쪽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기가 아니거든요. 쉽게 넘어갈 곳이 아니라 좀 어렵게. 그러니까 높이와 상관없이 의미를 주거나 경계가 네, 될 네, 때는 네. 우리들이 많이 안다 이 말을 네, 또 네. 이해가 그런 되고요. 얘기네요. 네. 좀 이쯤에서 좀 심도 있는 질문 하나 좀 네. 올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뭐 아까 지리 교과서 얘기도 하셨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공부하기로는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네. 어떤 유명한 산이나 네. 어떤 유명한 장소에 뭔가 왜그 새말뚝. 네, 네, 새말뚝을 네. 받거나 이런 그걸 행동을 했다고 많이 끊어놓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적으로 산을 타시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네. 그게 정말 일리가 있거나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상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는지. 저는 네네. 그걸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우선 우리가 산맥이라고 배운 네네네. 그 자체가 네. 일본이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렇죠. 동경대 그 지리학자인 고또 분지로라는 학자를 1900년에 조선에 보냅니다. 그리고 또 1902년에 또 보냅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약 14개월간 조선의 지형을 조사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조선의 지리학은 산줄기와 물줄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지질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 어떤 지형이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철광석이란다든가 네네네. 석탄이란다든가 이런 지질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질 구조에 입각한 지리학을 새로 만듭니다. 이 고또 분지로라는 학자가 1902년에 네. 동경대로 돌아가서 네. 동경대학 논문집에다가 조선의 산학론이라는 책을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야스 쇼웨이라는 학자가 그 논문을 받아가지고 조선의 질이라는 책을 동경에서 발행합니다. 그런데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네네. 그 다음에 11년에 총독이 네네. 조선 교육령을 반포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리가 우리 고종 황제가 만든 만국 지지나 뭐 이런 지리 서적들이 다 배제되고 일본인이 만든 조선의 지리가 그게 들어와서? 우리 지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산맥과 우리 고유의 지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럼 그런 중요한 장소를 그 파견된 분이 네. 어떻게 보면 급소 지역을 알아가지고 그 쇠말뚝을 네. 박았다는 네. 건가요? 그 네네. 산을 잘라가지고 네. 고개를 만들면서 우선 그 길을 끊어 놓는다. 전기 이런 같은 것도 거. 있고, 전기를 끊는다는 것도 네네. 있고 또 실제로 쇠말뚝은 어. 전혀 우리 그 일반인 등산로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반인이 다니는 곳이 아닌 네네. 곳에 네. 쇠말뚝이 몇 메다 깊이로 바위에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많이 TV 방송에도 많이 그 네네, 뉴스에서 파내는 게 많이 나왔죠. 네, 네. 그리고 또 일본인들이 또 자행한 게 또 이름 바꾸기입니다. 이름 바꾸기. 지명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산이 네. 마리산입니다. 마리산. 마리산. 강화도의 만이산이라고 아시죠? 강화도는 압니다. 본래 머리입니다. 머리산. 머리산. 머리산, 으뜸산인데 네. 거기 신라 때부터 당군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네. 그 곳이거든요. 네, 마리산. 그런데 그래서 으뜸산입니다. 네. 네네. 머리산인데 머리가 마리로 됐는데 이것을 만이산이라고 바꿨구나. 이름을 바꿔버렸죠. 그 우리가 지금도 만이산에서 그 참성단이 있죠. 네네네. 신라 때도 고려 때도 임금이 네. 직접 와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곳인데 하늘이라면 이제 옥황상제인데 네. 우리 전국체전 할 때 체화할 때 칠선녀가 나오죠. 맞아요. 거기서 칠선녀가 바로 옥황상제의 7딸입니다. 네. 이 칠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딱 세 군데가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 강화도 마리산 네. 칠선녀와 네. 그다음에 지리산에 가면 칠선계곡이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들었습니다. 제주도 가면 천재연 폭포라고 있어요. 네. 천재가 바로 옥황상제고 네. 거기에 칠선녀가 있습니다. 이 세 이 군데에 세 군데. 옥황상제와 네. 칠선녀의 그 역사 이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 오늘 산 얘기 들으려고 왔다가 너무 좀 아주 광범위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또 옛날 이야기들 덤으로 듣습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그렇죠. 호랑이 호랑이 그래서 모양 닮았다. 태백산맥 이렇게 쭉 예, 맞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게 호랑이의 이제 네. 등뼈 이렇게 어. 쭉 해갖고 네. 나눠주는 형태로 배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또 그게 끊겼다. 네.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자꾸만 자연재해나 재해가 안 좋은 생긴다. 일들이 생긴다. 산불도 또 크게 났었고 네. 이런 이야기들은 회장님은 근거가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도로 낸 거와 네. 재해를 연결짓기는 좀 저는 무리수다.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역사에도 네. 그 중요한 고개들의 이름에서 네.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문경세제도 뭐 산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관군이 네. 거기를
성을 쌓아가지고 지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 관문, 1관문, 2관문, 예. 3관문이 있고 또 덕유산에 가면 60명이라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장수로 넘어가는 예. 고개인데 네. 주막에서 60명이 될 때까지 보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명, 20명이 갔다간 산적한테 죽임을 당하니까 60명이 돼야만 모아놓고. 산적하고 네. 대적을 할 수 있다 해서 아. 60명이 모여야만 보냈기 때문에 60명이 됐고요. 아, 그래서 예, 또 네. 월악산에 가면 탓돈제라고 있어요. 네. 거기는 닷돈을 내고 가. 숲속에서 도끼 들고 네. 도끼 들고 산적이 나와서 내 이놈 닷돈만 내고 가라. 그렇 진짜. 그 이름이 닷돈제예요. 그래서 닷돈제인가요? 또 아, 재밌네. 예, 그런 그 고개와 네. 전국의 고개와 이 지명에는 우리 네.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전국의 산을 다니다 보면 그런 지명과 우리 역사에도 많이 이렇게 그 지식을 많이 얻게 됩니다. 제가 또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나 네. 더 올리겠습니다. 회장님이나 회장님이 속한 등산 모임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네. 제가 이제 어쩌다가 어떤 연유로 산을 갔을 때 보면 산 중턱이랄까 초입 부분에 네. 꼭 막걸리랑 아, 파전이랑 어떤 풍경인지 묵을 알겠어요. 하시는 이제 곳에서 등산을 하고 내려오셔서 드시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거기서 앉아서 드시는지 좀 막걸리랄까 좀 과하게 드시고 네. 고성방가도 좀 하시고 네. 지나가는 등산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런 문화를 개선하거나 또는 뭔가 캠페인을 벌여서 좀 줄여가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통 산악인으로서는. 우리 이제 네. 일반적으로 네네. 마을마다 거의 산악회가 몇 개씩 있는데요. 네네. 그 산악회들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음, 버스가 딱 도착하면 네. 정말 전부가 다 산에 올라가는 산악회가 있습니다. 아, 또 버스가 도착하면 몇 명은 산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소주병 들고 계곡으로 그쵸. 가는 그런 산악회가 있고요. 네네. 또 어떤 네. 산악회는 아예 산에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냥 놀자. 갈 때부터 소주병 까고 또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그게 많았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사고 날 때 왜 네네네. 중간에 네.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네. 춤추다가 맞아요. 다치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지금은, 이제 안 지금 이제 되잖아요. 금지하고 네. 단속을 네. 많이 하는데 산에도 국립공원은 지금 일체의 그 어떤 영업행위나 이런 게 다 안 지금 되죠. 철거가 됐죠.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옛날에 산 다닐 때는 그중에 명물이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명물. 우리 뭐 저 치악산, 치악산 그 아, 음식 같은 거? 예, 사다리 병창 유명하거든요. 네네. 악명 높은 사다리 병창. 네. 거기에 머루주 파는 거라든가. 머루주? 그런 전통 예. 음식들이 예, 있었구나. 저 설악산도 울산 바위 가면 그 산산 막걸리 뭐 이런 게 산산 있었어요. 막걸리.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립공원은 일체 금지하고 모든 있구나. 그 특히 술은 금지돼 있고. 다행이네요. 예. 그러면. 그나마 북한산 같은 경우는 뭐 평시에도 항상 술은 금지되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또 뭐 그렇게 술이 생각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네네. 또 자제하시고 내려와서 안전하게 그 산행의 목적이 맞아요. 살아서 집에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아, 그 심신 그렇죠? 정화도 네. 목적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오르려는 건. 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조금 몰지각한 분들의 네. 행태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눈살을 찌푸렸던 기억이 나서 네.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야유회를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네. 계시지만 정말 산이 좋아서 그렇죠. 또 산악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 등산을 하실 때 좀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는 거 꼭 이것만은 좀 팁 꼭 같은 지켜서 안전한 산행을 했으면 좋겠는 거가 있으면 회장님이 좀 몇 가지만 특히 알려주세요. 이 점은 지켜야 된다라든가. 예전에는 이제 등산 학교 예. 하면은 이제 네. 뭐 암벽 등반, 아, 빙벽 등반만 네, 가르쳤는데 네. 요새는 트레킹 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일반 등산, 네. 네. 우리가 이제 뭐 등산 배낭 메고 네. 등산화 신고 올라가는. 그런데 등산할 때 제일 그 산을 모르고 네. 자기 능력을 모르고 네. 올라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운동화 신고 왔다가 갑자기 높은 산에 올라간다든가. 네네. 이번 겨울에도 제가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네네. 장갑도 없이 아이고. 애들까지 데리고 아이고. 운동화 신고 올라온 거예요. 눈 속에 얼음이 반질반질 얼었는데. 구두 안 신는 게 다행이네요. 예. 아니 아이젠 준비한다든가 그렇죠. 최소한 그 장갑은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산에 갈 때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느 산을 가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미리 계획해가지고 네. 거기에 맞춰서 자기 네. 자기 그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준비는 꼭 하는 게 필요합니다. 계획. 네. 그리고 등산학교에서 예. 그 준비물과 이런 걸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 네. 또 리더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도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의 역할이 되게 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한 20몇 년 뭐 산악회를 어. 굉장히 한 열 몇 개를 이렇게 뭐 어. 이끌어 봤는데 예, 예. 제가 이끄는 산행에서는 큰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리더가 좋으시니까 우리 회장님. 그 대부분 가다 보면 몇십 명이 가면 1년, 2년 등산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몇 명은 꼭 와요. 그럼 그 사람들 주로 사고라는 게 발목 접질르는 거, 네. 염좌라 그러죠. 예, 예, 예. 염좌. 그 아니면 이제 쥐나는 것. 지나는. 예, 쥐나는 거나 이제 발목 삐는 네, 건데 삐는 거. 거의 90%입니다, 산악 사고에. 아.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준비 운동을 시키는 거죠. 스트레칭을 해서. 네.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이제 안 쓰던 근육들을 좀 풀어주고 하면은 네.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거의 축구할 없습니다. 때 그 스트레칭 하듯이 예. 그렇게 예. 풀어주면 좀 낫다. 산악도 꼭 그리고 이제 준비 장비, 운동을. 예. 사전 장비가 중요하고 리더가 중요하다. 꼭 장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이제 기본적인 장갑이나 뭐 이런 네네네. 뭐 그런 기본은 갖춰야죠. 그 회장님 이제 또 너무 심도 있게 갈까봐 걱정은 되지만 예.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는데 우리나라 지리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네. 아까 강연 때 얼핏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물론 학교 다닐 때 지리를 배웠던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미 그걸 배우고 입시까지 치렀던 사람으로서 네. 또 제가 만약에 대학을 지리학과 갔다면 조금 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거구나 이해했을 텐데 아까 계속 강조하시는 게 우리나라 지리 교과서가 잘못됐다라는 점을 얘기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산의 모습을 네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고 물줄기를 보이는 그대로 담은 게 네. 조선 시대의 지도입니다. 네. 오히려 해방 이후의 지도보다 실제와 그, 같은. 예. 일제 때 산맥 개념으로 네. 서양 지리학을 도입해서 지질 구조에 입각한 지도를 만든 게 우리 지도를 현실과 다르게 현재의 지리와 다르게 만든 왜곡했다는 네. 뜻일까요? 예, 많이 왜곡됐습니다. 실제 우리 모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맥이 강을 건너가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한강에 산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강 속엔 산이 네. 없죠. 네. 그리고 마천령 산맥이 제일 위에 있는데 백두산에서부터 네. 보통 태백산맥이면 태백산이 중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마천령 산맥에는 백두산이 중심이라 해야지 백두산맥이 돼야 되는데 왜 이름도 모르는 생소한 마천령이란 낮은 고개를 넣느냐. 일본인들이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싫어하거든요. 그 또 한국의 전기 때문에 그리고 마천령 산맥이 그대로 남쪽으로 달려가지고 바닷속으로 이어져서 울릉도까지 연결이 된다. 무슨 바닷속에 산맥이 달리고 울릉도가 무슨 산맥에 들어갑니까? 이런 좀 아까 한강과 섬진강이 뭐 우리는 또 금강도 우리 차령산맥에 보면 그 차령산맥도 금강을 건너거든. 네. 남한강을 건너고 금강을 건너고 이게 산맥이 강을 건너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산맥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 한반도 지형에는 좀 안 맞는 맞는 개념입니다. 거가 적용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게 지금 우리 지리를 그리고 그걸로 배운 분들이 예. 다 이제 지리 교과서를 만들고 지리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산맥 지도와 네. 국립지리원, 국토연구원이 만든 지도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제대로 알아야 되겠네요. 네. 우리나라 산맥에 대해서, 네. 지리에 대해서. 회장님은 네. 뭐 그리고- 풍수 지리부터 이런 그 우리 고유의 그 산경과 백두대간 이 개념이 네. 참 중요한 게요. 그 이거는 바로 역사와 문화의 그 경계선이 네. 산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충북에 뭐 충주 제천, 네. 그다음에 강원도에 네. 원주 영월 네. 여기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한강 문화권이에요. 네. 이분들이 나무를 베서 띄우면 한양으로 옵니다. 네. 그리고 쌀을 농사를 지어서 싣고 오면 한양으로 내려옵니다. 네. 물을 타고. 근데 또 이 사람들은 인천에서부터 소금이 올라옵니다. 조기가 올라옵니다. 네. 그럼 제천이나 원주나 물싸움을 하는데
똑같은 제사상에 똑같은 그 조기가 올라갑니다. 네, 네. 그런데 강릉은 원래 강원도가 강릉 원주를 합쳐서 네. 강원도인데 네. 강릉은 영을 넘어서 백두대간을 넘어서 동쪽에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는 동해 문화권이지 아. 이쪽 한강 문화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릉과 원주는 말씨도 다르고 네, 많이 차이가 나요. 원주는 오히려 다르더래요? 네. 원주는 서울 말씨에 네, 가깝습니다. 서울 말씨를 더 예. 많이 써요. 그래서 산은 문화를 단절하고 강은 문화를 연결한다. 이어준다. 예. 아, 그렇구나. 야, 그 회장님. 예를 들면 우리 섬진강가에 유명한 데 있잖아요. 화개장터. 네. 네. 아, 윗마을 구례사람, 아랫마을 하동사람. 하동사람. 네, 네. 노래 가사. 노래도 있고. 예, 같은 장에서 네. 같은 장을 보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이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같은 같을 수밖에. 재료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전남이고 네. 여기는 경남인데 경남. 네네네. 경남과 전남이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어. 같은 똑같은 제사 음식, 풍습, 놀이 똑같습니다. 의복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은 그런 어떤 우리 이어지는, 연결해주는. 생활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문화가 연결됩니다. 어. 이 수백 년, 수천 년 살다 보면 그걸 문화라 하잖아요. 네. 풍습이 네. 쌓이면. 그렇죠. 근데 산은 다릅니다. 산은 문화를 끊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편제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네, 압니다. 흔히들 서편제는 호남이고 동편제는 영남이다 이런 사람들이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서편제의 경계선은 호남 정맥입니다. 예를 들면 호남 정맥 동쪽은 남원, 네. 서쪽은 구례. 남원 구례는 지리산을 이쪽 저쪽으로 두고 있지만 이쪽은 가느리고 한이 많은 그 서편제 네. 판소리에 네, 네, 그 장르고 네. 이쪽은 좀 굵고 웅장하고 네. 그런 어떤 동편제의 장르입니다. 그 흔히들 뭐 영남과 호남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정맥을 호남 정맥을 가로질러서 높은 고개를 넘어서는 네. 그 혼인도 잘 안 합니다. 아. 아, 또 그렇군요. 예, 전주나 이 구례에서 네. 그러니까 호남 정맥의 서편에서 네. 동쪽으로 남원 같은 데로 이 혼인을- 잘 결혼을 잘 안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산을 넘어서는 네. 말씨도 달라지고 음식도 달라지고 완전히 이게 아, 경계 그러네요. 벽 같은 예, 존재구나. 예, 아, 자연적으로 형성된 어떤 문화의 경계선입니다. 야. 그리고 국경선으로서도 네. 백제와 신라가 수백 년간 네. 이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국경을 나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두대간을 넘어서 가서 성을 하나 뺏어봤자 네. 그걸 유지를 못합니다. 금방 보급도 안 되고. 아, 네. 그러니까 약탈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아예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신라를 공격할 때 항상 대야성, 네. 합천, 합천으로만 계속 공격을 하는 이유가 평지거든요. 보급도 되고. 산이 아니니까. 예. 네. 그래서 백두대간은 자연의 국경선, 자연의 생활 경계선, 문화의 경계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그 산줄기가. 선조들의 생활 이게 산으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토막토막 내거나 엉뚱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잘못됐다. 지리를 이거죠. 배우는데 그거는 우리 역사 속의 선조들의 모습과도 다르고 현재의 모습과 현재의 지리 산과 네. 강의 모습도 다르지만 실제 우리 역사에서 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것들이에요. 우리 회장 이 얘기를 얘기. 들으니까 네. 이제 밤샐 것 같아요. 근데 빠져들어요. 다행히도 강연을 조금 줄여주셔서 저희가 질문이 많은 게 다행인데 회장님이 어쨌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랄까요?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를 아주 구수하게 들려서 너무 고마운데 네. 제가 조금 우리 대중 질문 하나 좀 네.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독도도 네. 우리가 그 여행이랄까 그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자연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네. 그래서 독도를 방문하려면 뭐 3대 조상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듯이 백두산도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백두산을 제대로 보려면 쉽지 않다. 네. 내가 만약에 백두산을 가려고 해도 그날 날씨가 정말 네. 청명해서 네. 백두산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 그런 어떤 대중의 떠도는 말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좀 잘못된 걸까요? 제가 네네. 94년에 백두산을 갔는데요. 네네. 네. 그때는 이제 북경이나 뭐 상해도 노선이 없을 때 아, 천진 노선만 딱 열렸을 때예요. 네네. 처음에. 네네. 그래서 천진으로 가서 천진에서 비행기 타고 북경으로 옮겨서 네네. 이제
그 연길로 어. 가서 이제 버스 타고 네. 백두산을 갔는데 음. 진짜 가이드들이 네. 여행 가이드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운이 좋다. 자기하고 아. 가면 천지를 본다. 아, 자기가 안내하면 백두산 그 중국 쪽 주로 올라가는 데가 이제 천문봉인데 네. 천문봉에서 천지가 거리상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데 항상 구름이 껴서 못 보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지를 못 네, 보고 네. 내려온다는 말을 네. 많이. 네, 거의 못 봅니다. 한 70% 이상이 못 보고요. 그리고 한 나머지도 거의 뭐 구름에 쌓여 있다가 잠시 쫙 열릴 때 잠깐. 보는 그 정도고요. 네, 네. 저는 그때 복을 받았는지 어허. 밑에서부터 한 번도 구름이 없었어요. 그럼 3대 조상의 은혜를 네, 좋은 기운이 30대에서 받은 것 30대? 같습니다. 아, 30대. 그렇게 그 가이드도 그러고 네. 거기 뭐야 지키는 사람 천문대 네. 지키는 아, 사람도 1년에 이른 날이 별로 5일 없다.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했나. 그 말이 사실이네요. 예. 어쨌든. 그리고 2,000m 넘어가면요. 네. 우선 나무가 없잖아요. 네. 수목 한계선이 1,800m 정도면 네. 거의 수목은 못 자랍니다. 네, 네. 우리가 한 1,400m 정도 올라가면 나무가 우리보다 크게 자라는 경우가 없어요. 없다, 다 이거죠. 작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람 많고 하니까 네. 이게 자라봤자 아. 뿌리를 버티질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아도 1,800m 이상 못 자라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2,000m 넘어가면 이제 거의 풀만 이끼 같은 풀만 자랍니다. 네. 그리고 바람도 세죠. 주변에 높은 산이 없으니까. 네. 네. 거기다가 기후도 변화가 심합니다. 예. 그래서 구름에 쌓여 있을 때가 많고요. 아. 실제로 보는 백두산 올라가서 천지를 보고 오면 행운이죠. 행운. 그 길을 받아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예. 또 등산 산악회도 이끄시고 뭐 이런 또 하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아유, 감사합니다. 그때 받은 기운으로.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네. 회장님께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네, 네. 모든 산을 등반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러네. 것 같으신데 맞- 모든 산은 아니죠. 그 중에서 어. 이 산은 너무 예쁘고 그래, 너무 나한테 딱 아름답고 모든 등산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산이 있으면 명산? 네. 어떤 산이 있을까요? 산은 네. 산마다 그 아름다움이 좀 다른데요. 네. 네. 뽑자면 그래도 베스트 넘버원이다 뭐 이런 산은 있었어요. 우리 남한에서는 넘버원 하면은 그래도 설악산이죠. 아, 설악산. 네. 설악산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 조선시대의 4대 명산 네. 서산대사가 네. 꼽기를 4대 산을 꼽았는데 4대 산 중에 한 개만 남한에 있습니다. 설악산인가요, 그게? 그 금강산은 빼어나기는 하되 네. 장엄하지는 못하고 북한에 어. 있잖아요. 네. 북한에 있죠. 지리산은 장엄하긴 하나 빼어나지 못한데 네. 묘양산은 장엄하기도 하고 빼어나기도 하다. 묘양산이 서산이거든요. 네. 아, 그분 법호가 서산대사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구월산. 구월산은 사실 1,000m가 안 되는데 골이 워낙 깊고 많아가지고 맨날 그뭐 임꺽정이 아니라 장길산 아. 그 영화 소설의 근거지가 되고 큰 도적들이 많이 나왔죠. 옛날부터 산적으로 유명한 네, 곳이 네, 구월산입니다. 그게 험해서 그런 건가요, 뭔가? 산세가? 골이 깊어가지고. 골이 골이. 깊어서. 아. 골이 깊어서. 그러니까 쉽게 관군들이 이제 예. 제압하러 못 관군들이 온다. 들어왔다가는 길을 잃고 헤매거나 헤매거나. 아니면 포위 섬멸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산적들이 거기 또 골이 워낙 깊어서 네.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마을을 이루고 살아도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그 옛날에 6.25 때 그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네. 그 남아서 좀 남부군 지리산. 네, 지리산 거기도 좀 피아골이라고 그러나? 골이, 지리산 골이 피아골도. 깊다는 말이 예. 그래서 나온 거죠. 피아골도 골이 깊고 예, 예. 산이 지리산이 워낙 커가지고요. 아, 이게 산을 넘어 다니면 네.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왜 게릴라처럼 남아가지고 네. 네. 한동안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예. 빨치산이라고 그랬나? 그때 빨치산. 당시에. 예. 네. 이 산이 역사, 산에 예. 얽힌 이야기들, 예. 또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음. 같이 이렇게 회장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더 관심이 더 가는 것 같고 도대체 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 주실까라고 했는데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아서 이 방송 너무 보는 좋아요. 분들은 네. 외람되지만 산에 대해서 네. 관심이 없다가도 생길 것 같고요. 네, 아이고, 생길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갑자기 네. 회장님 출연 이후로 이제 등산 인구가 확 많아질 늘어나지 것 않을까.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산이 네. 네. 산은 우리의 바로 역사고 네.
우리의 생활이잖아요. 네, 네. 우리는 전부 산에서 태어났고 우리 그 옛날 뭐 무슨 신라의 육촌의 촌장들부터 김할지 또는 뭐 네, 어? 네. 뭐 모든 그 건국설화가 네, 네, 네. 다 산에서 산에서 시작되고요. 시작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죽어서 산으로 가잖아요. 네. 아, 우리는 들판에다 묘를 써놓고도 산소라 그래요. 아. 산소, 산에 있는 곳. 그러네요. 네. 그러네. 그리고 그거 갔다 와서 산에 갔다 왔다. 들판인데도. 그러네요. 우리는 태어날 때도 산에서 태어나고 네. 죽어서 또 산으로 가고 이 산 자체가 우린 산에 묻혀서 살고 또 산이 우리의 역사고 바로 문화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데 그 제가 조금 또 무지한 질문을 하나 네. 드리면 자주 못 가서도 그렇지만 백두산은 우린 또 한라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백두에서 한라까지. 네. 그럼 좀 백두산과 한라산의 네. 좀 차이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근본적인 다른 점이랄까? 이거가 다르다. 백두산과 한라산. 한라산도 오르셨겠죠. 여러 번 올랐죠. 그러니까 네. 뭔가 차이가 백두산도 둘다 올랐고 가보셨으니까. 한라산도 네. 올랐을 때 네. 우리 삼성과 현대가 뭐 다르다고 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좀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뭐 높이에서 차이가 높이도 차이 있지만 네. 네네. 백두산은 이제 그 대륙의 어, 한복판에 네. 높이 솟은 거고요. 그 북은에 더 높은 산이 없습니다. 아. 북한에도 우리 뭐 남한까지 다 한반도 네. 전체에도 네. 그보다 높은 산이 없지만 만주 쪽으로도 거의 평지입니다. 아, 평지인데 우뚝 솟아 있어요. 탑이네, 완탑이네. 예. 거기서. 그리고 이게 그 화구벽이 형성돼 있지만 네네. 그 밖으로는 민둥하고 안으로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늙은 산, 안으로는 젊은 산인데 아, 그 자체에 물이 그 천지의 길이가 4km, 제일 긴 곳은 4km 넘죠. 그리고 깊이도 몇백 미터 되고요. 예, 예. 우선 물이 자체로 납니다. 어, 그리고 거기서 저 서쪽으로 중턱에서 이렇게 물이 새서 나오는 폭포가 압록강의 그 발원지고 동쪽으로 흐르는 게 이제 그 숭화강의 발원지고 네네. 두만강도 거기서 네. 나오고 한라산은 어떤 특징? 한라산은 산도 아닌가요, 혹시? 아니 산인데 굉장히 그 높고 힘든 산인데 네. 힘들어요. 한라산도. 등산을 해보면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아,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 기대치가 아름다움이나 조금 이런 거는 좀 별로 없어요. 워낙 또 많은 산을 제주도민들이 좀 다니셔서.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제주도민들께 죄송하지만 네. 서울에서 네.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한라산을 올라가 기대가 크죠? 예,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가는데 네. 사실 이제 올라갈 때 뭐 코스에 따라 다르지만 성판악에서 올라간 다음에 양쪽으로 이제 바다를 보면서 가는 그 느낌과 네, 네. 그저 민둥해요. 아, 그리고 이제 민둥. 마지막에 좀 올라가서 백록담을 보는데 그러니까 백록담. 지금은 이제 동봉이 정상이죠. 옛날에는 서봉으로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서쪽이 더 높습니다. 네. 서봉이. 지금은 이제 완전 통제돼 가지고 못 들어가고 동봉도 인원 제한 그리고 시간 제한 해서 하는데 백록담은 물이 거의 없어요. 아, 천지는 계속 물이 나오고 백록담 마른 상태인가요? 지금 뭔가? 아니, 물이 약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연적인 네네. 비나 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형성되는 물만 있기 때문에 예.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뭐 신혼여행 가서 거기서 빠져서 뭐 사고 나는 경우도 있긴 했다는데 지금은 그 깊이가 얕은가 없습니다. 거의 물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산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 이 풍수지리에 대한 것도 잘 알고 계신다고 네, 그러실 제가 것 같아요.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도대체 어떤 곳이 좋은 어떤 거야? 지역이? 어떻게 산이 어떻게 둘러싸고 있어야 되나 명당. 어떻게 해야 되나 명당이라는 것을 기준 짓는 이런 것들이 어떤 좀 요소가 신뢰되는 있을까요? 질문이 될지 않을까 아닙니다. 싶은데 예전에 이제 네네. 우리나라의 뭐 예언가들 네. 지관이라고 그랬나요 예전에? 그거 뭐. 풍수지리, 아, 예, 풍수지리. 풍수지리, 지관, 풍수라는 게 이제 장풍덕수의 준말인데 네. 바람을 가두고 네. 물을 얻는 곳인데 주로 배산이 임수죠. 네네네. 등에 산을 산을 치고, 지고 앞에 물을 물을 두는 건 본다. 이제 네. 그게 이제 명당이라고 보는데 네. 우리 이제 여러 예언가들이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이제 그 십성지라고 네네. 전쟁 나면 여기로 가면 살 수 있는 곳 아. 해서 10군데 꼽았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네. 승지. 뭐 그중에 이제 남사고라는 분, 남사고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첫 번째로 소백산 달박골을 꼽았죠. 그게 달박골. 어딜까요?
소백산에 굉장히 그 산 깊이 들어가서 넓은 제법 그 몇십 가구가 살 정도의 그 공간이 네네. 있습니다. 산 속에. 네. 근데 지나가면서는 절대 못 보는 보는. 그런 곳이죠. 네. 그런 뭐 우복동 등등해서 네. 어, 거기가 좋다라고. 예예. 네. 거기는 전쟁 나도.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사화나 이럴 때 네. 조선시대에 그, 네네네. 많이 죽을 때 네. 도피해서 살아난 생명을 부지한 곳이 많습니다. 네. 뭐 우리 아침가리골 같은 경우는 그 어디죠 또? 아침가리골 이름 자체가 요거는 아침에 잠깐 갈면은 끝나는 밭이에요. 아. 근데 거기가 아침 일찍. 하루 종일 밭을 갈 정도의 땅이 아니고 아침 낙열에 잠깐 갈 수 정도의. 있는 땅. 그게 이제 아침가리골 골짜기인데 네. 거기는 실제로 사화를 피해서 들어가서 네. 거기서 살았던 사례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아난 안 죽은 사례가 많죠. 그리고 전국에 그런 곳이 꽤 있습니다. 소위 명당. 명당이라고 네. 말하는. 명당과 뭐 생존트죠. 명소 생존트. 명당. 그런 데를 뭐 명당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또 일반인들도 계실 수 있을 것 있겠네요. 같아요. 네. 아니, 그럴 것 회장님 같고요. 이미지가 셋이 네. 네네. 산을 다니다 보면 풍수지리 네. 또 그러니까. 산의 어떤 지명과 생김새 네. 그리고 뭐 바위나 뭐 네. 나무나 멋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산에 대해서 풍수지리, 네. 그다음에 전설, 설화 이런 것도 좀 많이 알면 재미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대둔산, 네. 대둔산. 대둔산 대둔산. 우리 뭐 케이블카도 그, 네. 그 네, 금강구름다리 앞에까지 아, 가니까 네네. 금강구름다리까지는 갈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대둔산이 전북 완주 쪽에는 바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저쪽 충남 금산 쪽에는 네. 폭포가 많아요. 어. 여기 이제 그 이런 설화가 있는데 어느 날 지리산 산신령이 네. 계룡산 산신령한테 시비를 겁니다. 나하고 힘겨루기 한번 해보자. 아, 네. 이게 계룡산 산신령하고 둘이 붙었는데 콧김으로 이제 서로 부는 거예요. 동시에 불었는데 계룡산 산신령이 이겼어요. 그래서 충남에 있는 네. 바위가 다 이쪽으로 날아가요. 완주 쪽에 다 떨어진 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금강 구름다리 있는 네, 거기 네. 그다음에 삼선바위, 네. 삼선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그 철계단. 철계단이 얼마나 높은지 바위로 그대로 올라가는데 앞사람 발목이 잡혀요. 그리고 이게 잡으면 올라가면서도 떨어질까봐 등 뒤가 서늘할 정도로 이렇게 막 이게 계단이 이렇게 돼 있으면 가파르게. 편한데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걸 올라간다 그러면? 예,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설 네. 또 금산 쪽으로 내려가면요 진짜 폭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바위가 네. 다 날아가 가지고 폭포가 다 드러나고 이쪽은 바위가 다 떨어졌다. 뭐 이런 전설을 알면요 이제 회원들하고 다닐 때 너무 아, 설명을 해주면은 네. 좋겠다. 너무 재밌겠어요. 아니, 특히 회장님이 예. 외람되지만 이미지가 예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산을 너무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체구나 표정이나 이런 게 마치 죄송한 표현이지만 산신령이랑 대화하는 듯한 느낌. 좋다는 아이고. 말씀입니다. 네, 그런 이미지라 지금과 같은 설명을 덧붙여서 네. 산행을 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벌써 약속된 시간이 이제 무려 45분을 썼는데도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좀 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성철 스님이 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네. 유명한 네. 짧고 정말 임팩트 있는 명언을 남기셨지만 근데 아까 물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연결 이어주는 쪽이 있고 네. 산은 좀 뭔가 경계를 이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를 위해서 네. 산은 왜 오르는 것이 좋은지 백두대간은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좋은지 이거를 좀 종합으로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좀 메시지를 쉽게, 좀 네. 네.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네, 주셔가지고 그래야 마지막 질문이 되지 네. 않을까 네. 싶어서. 그 산은 우리의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산은 사실 장비 없이 네네. 누구나 걸어서 웬만한 체력이면 올라갈 수 오를 수 있는 있다.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등산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가지면 어느 산이든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다치지 않고 또 안전하게 하면서 체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사실 등산만큼 좋은 운동도 많지 않아요. 아, 네. 우리 뭐 암
예방? 저 치료, 네. 네. 새로운 암 치료. 옛날에는 뭐 보통 보면 이제 수술, 화학 치료. 뭐 항암 치료, 네네네. 뭐 방사선 치료 요거 있는데 요새는 햇빛을 많이 쬐라, 어. 산소를 많이 마셔라, 물을 많이 먹어라. 자연 치료. 예. 자연 치료. 그 햇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뭐 멜라토닌, 네, 우리 네. 그 뭐야 면역제, 네, 네. 그다음에 피로 회복제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많이 세로토닌, 분비가 되죠. 우울증 치료하는 세로토닌, 거, 네네. 예, 등등해서 산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우리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뭐 대사 능력이 40%가 네, 네, 올라가고 맞습니다. 면역력이 30% 네, 올라간다는 네, 네. 의학 네. 연구도 있고요. 등산은 하면은 네. 보통 2시간, 3시간 이상은 하거든요. 네. 오르고 내리는 거 아무리 다 짧은 포함해서. 산이라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깅을 하면 좋죠. 조깅 좋아요. 30분. 네, 걷기도 좋습니다. 2, 30분 하나요? 조깅 걷기는 정말 좋은 네. 운동인데 매일 하기가 힘들고 아. 그리고 조깅은 사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아. 나이가 들면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무리가 괜찮은데 올 수 있죠. 관절과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픽스라는 조깅의 창시자라고 하는 예, 예, 예. 그 사람이 52세에 그 책을 쓴 사람인데 어. 조깅을 붐을 일으킨 사람인데 네. 조깅하다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사실 조깅을 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고 근데 걷기는 이렇게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매일 하기가. 지루하죠. 예. 등산은 근데 오늘은 북한산, 내일은 뭐 도봉산, 그 다음 주는 관악산, 네. 그리고 네. 뭐 설악산도 네. 가고 지리산도 가고 인근에 있는 거부터. 전국에 네. 산을 뭐 가다 보면 이게 가도 끝이 없어요. 어. 저는 지리산을 23번 종주를 했고요. 어. 천왕봉은 한 30번 이상 올라갔을 겁니다. 이야, 대단하시다. 설악산은 몇 번을 올라간지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하도 많이 못했는데 다녀서. 한 달에 4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대청봉.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네. 넷째 주가 각 다른 팀을 다 안내해가지고 대청봉을 넘는 거예요. 4주를 연속으로. 그런 적도 있고. 그래도 질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질리지 않죠. 오늘 뭐 회장님 모시고 더 많은 얘기 드리고 아, 이거 싶지만 아쉽네. 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네. 됐기 때문에 회장님 보내드려야 될 것 글쎄요.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어렵게만 알았던 백두대간과 같은 이야기들을 좀 쉽게 말씀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회장님께서 또 좋은 산, 또 건강하게 많이 알려주세요. 등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뭐 아무나 네. 배낭만 메고 등산화만 신으면 가는 네, 네. 그게 등산인데 네. 네. 정말 등산에 대해서 좀 알고 아, 네. 미리. 그리고 기본적인 준비는 하고 네. 그렇게 가야 이 사고가 안 납니다. 네, 사실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가는 산에서 네. 다치면 안 되잖아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중구사랑연합회 류재택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